제가 옛날에 그 방송하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그 약으로 버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이란 것은 사악한 귀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기도만 하면은 꿀을 털고 그때 하루에 최대 31g까지도 썼다. 보통 우리 그 500mg짜리로 6시간 넘게 오우. 에디슨이 뭔가를 발명할 때 머리가 아파서 먹었을까라는 처음부터 사이 나빠질 것 같은데 참고 있었거든요. 과학은 화이트의 사이언스. 약의 수분 과학을 파헤치고 그에 엮인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약은 과학이다입니다. 줄여서 약과학. 그 약사님이시잖아요. 네. 약사님은 보통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변호사끼리도 정치다 그러면 정변, 뭐 김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약사끼리도 자기들 부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정 씨시니까 그러면 정약 이렇게. 예? 정약 약간 안 줘요. 정약. 정약 좀. 이약, 김약 이렇게는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예. 왜 역사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을까? 사실 뭐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예. 약과 함께 예. 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약오르지 할 때 너무 좋은 멘트였습니다. 예. 야구르지.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신농 씨가 예. 이제 고대 설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예. 신농이 뭐 그 중국 문명 시작부터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큼 연원이 오래됐으니까. 또 하나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요. 근대 들어서 가장 전쟁에서 많이 쓰이는 물품이 뭐겠습니까? 대포 쏘고 총 쏘고 할 때. 화약. 화약이죠. 네. 이름이 참 재밌죠. 불화자를 쓰고요. 네. 약자가 약자입니다. 예. 전쟁하고 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정초에 1월 1일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하는 뭐 펑펑펑펑 화약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초가 되면은 조선왕조 그 궁에서도 화약을 터뜨리는 게 있었는데 네. 귀신을 쫓기 위함입니다. 그 화약 자체가 귀신을 쫓는 약이다라는 건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이란 것은 사악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화약이다. 큰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놀라서 앞귀가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만큼 옛날 분들한테는 맞아. 약이란 게 그랬지. 귀하고 비싸고. 지금은 뭐 너무너무도 주위에 많아서 약이 그만큼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사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진짜로 많이 먹잖아요. 뭐 비타민 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두룩하게 비타민만 수두룩하게 먹고 뭐 칼슘 먹고 저 봐요. 균 뭐야? 유산균. 이렇게 하셔서 기억이 나는 경우 거의 없고 대체로 이제 전두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전두엽을 자극하면 생각이 납니다. 아니 뭐 그래도 안 나긴 하는데요. 여기서 기억이 나는 건 아니니까. 아 이게 감독님 약통이에요? 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써있구나. 요즘에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통을 해가지고. 이거 약간 MG 감성인데. 갑자기 이게 탐나요? 아니, 약이 많네요 이렇게. 이걸 혈압약, 고지혈증약, 그 영양제들. 이 정도면 환자인데요? 그럼 사실 여기서 진짜 약은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영양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눈여겨 안 봤는데 약을 사면요. 약의 유효기간이 박혀 있나요? 이게 네, 약은 사용 기한이 찍혀 있습니다. 사용기간. 네, 그래서 이제 지나면 원래 이제 법적으로 폐기하게 돼 있어요. 사실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또 사용 기한이 지나가도 먹어도 되죠? 보관 조건이 잘 유지가 되면은 대부분의 약들이 약효를 유지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보관을 잘 해놓은 그런 시설에서 그런 거고 집에서는 사실 좀 아무데나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은 약사에게 꼭 상담을 하시기 바라겠고 과학은 YT 앤 사이언스. 과학은 YT 앤 사이언스.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가 있습니다. 예, 주제가 어떤 주제일지 저희가 그림 힌트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저 GPT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기네스 월드 리코드라고 이렇게 써 있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실이 뭐 있는 그런 하얀 머리에 안경 쓰신 코스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 이경영 씨 아닌가요? 약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약사님은 또 보통 약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약사학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아마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약사학과가 없고요. 약학과하고 제약학과만 있는데. 이게 아니, 따지려고 제가 사실 처음부터 사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짜증을 많이 내시는 편이죠? 네. 한때 별명 앵그리버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걷어냈습니다, 사과.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또 이게 추궁기가 있습니다. 그죠? 추경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저분이 에디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가운데 있는 그 꽃은 뭐죠? 안개꽃인가요? 아, 이게 발음을 잘하겠다. 조팝나무 아닌가 이게? 발음을 너무 조심해 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정재훈 약사님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를 그림을 보고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약이 아스피린이 주제가 아닐까 아스피린이요? 싶습니다. 네. 아스피린이요? 네. 보통 이제 두통하면 떠오르는 약이 아스피린인데 그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스피린 하면은 두통약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뭐 통증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소염 진통제 중에서는 아스피린이 거의 최초의 약이다. 역사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온 약이 아스피린이고 지금은 사실 그런 용도로는 좀 힘 빠졌어요. 새로운 용도를 찾아냈죠. 뭐예요? 네, 심혈관계 쪽에 어떤 질환 위험을 좀 줄여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최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는데 네. 뭐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암 위험을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 또는 뭐 암이 전이가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다, 늦춰줄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역사 오래된 약인데 새로운 용도들이 발견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아직도 정말 인기 있는 약이죠. 사실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게 약 이름이 아니고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아스피린은 원래 상품명이에요, 이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나는 타이레놀이 아스피린인 줄 알았어요. 타일레놀은 아스피린의 경쟁자죠, 오랜 경쟁자. 타일레놀은 그렇다고 해서 상품명이지 그게 이게 일반 명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스피린은 너무 오랫동안 이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일반 명사 명사가 된 돼버렸어요. 거구나. 아스피린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회사는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인데 네. 다른 회사도 아스피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약간 포크레인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게 제가 옛날에 그 방송하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거든요. 수술을 하다가 포도상 그균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 약으로 버텼어요. 요거는 그냥 하루에 내가 아프지 않아도 하나씩 그냥 먹어도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 부작용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부작용을 좀 간과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출혈 위험이 좀 증가를 해요. 네, 특히 이제 내장에서 출혈 위험이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하고 상의하지 않고 약국 가가지고 그냥 계속 드시는 이런 거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정 약사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네. 그 말이 진리인 것 같네요. 파라켈수스인가요? 약은 독이고 독은 약이다 하시는. 네. 적절히 쓰면은 이게 약인데 그걸 넘으면 독이 된다 했을 때 이게 양면성이 다 있는 거겠네요. 러시아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네. 그 미스테리스한 인물이 바로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 예.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손녀인데 이 독일 공주 한 명이 러시아 황실의 며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니콜라 2세랑 결혼을 해서 그 밑에 알렉세이라고 하는 황태자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혈유병 고인자였어요. 모계를 통해 가지고 남성한테만 발현이 되는 게 혈유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황실의 황태자가 혈유병 환자였습니다. 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혈액 응고인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면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안 돼요. 그 의사들이 잘 못 고칩니다, 당연히.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서. 그때 나타난 인물이 시베리아에서 왔던 뭐 전문용어로 땡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사이비.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기도만 하면은 그 다 죽어가던 알렉세이 황태자가 후를 털고 병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 혈유병 환자를 어떻게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의사들이 알렉세이 황태자한테 증세가 나타나면 아스피린을 썼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혈유병 환자한테는 거의 쥐약이라고 합니다. 그치. 예. 맞아. 그래서 이 응고가 안 되게 만드니까. 그 라스푸틴이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의사들이 아스피린 처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못 쓰게 하는 그것이 혈유병 증세를 완화하는 요인이 됐다. 황제 부부가 엄청난 신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합니다. 이 아스피린 부작용은 러시아 제국의 성쇠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다. 아스피린처럼 역사가 오래된 약 있잖아요. 100년 이상 사용된 이런 약들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스페인 독감이 이게 1918년에 전 세계로 퍼졌었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5억 명 감염돼가지고 사망자 수가 뭐 거의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스피린이 치료제로 쓰였었는데 부검 기록을 보니까 이제 폐가 좀 출혈성이었다. 근데 이게 아스피린을 과다 복용해서 생긴 부작용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가설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약이 어떤 용량이 확립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해야지 되고 그때 하루에 최대 31g까지도 썼다고 하거든요. 아스피린 보통 우리 그 500mg짜리로 60알 넘게 먹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점점 무섭기 시작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언제쯤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1879년에 펠릭스 호프만이라고 이제 독일에서 발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뭐 미담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래서 아버지가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데 관절염 앓고 있는 아버지한테 이제 치료약으로 살리실산을 줘가지고 그걸 복용하고 있었는데 살리실산이라는 게 굉장히 그 먹었을 때 맛도 시고 쓰고 위장 자극도 심하고 이런 약이거든요. 부작용을 좀 개선하기 위한 약을 만들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미담이 있다? 저게 진짜 미담이 있었는지. 의심하는구나. 저도 저의 미담 아니면은 저도 의심합니다. 과연 그 아스피린을 만들 때 어떤 원리,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었을까요? 저분이 만드는데 사용을 한 재료는 조팝나무 꽃이었어요. 조팝나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을 조팝나무가 영어로 스피리아 앞에 R라고 붙여놓은 거는 이제 아세틸기라고 하는 이제 그 화학 구조를 거기다 붙였다. 뒤에 린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즘에도 약 이름 중에 무슨 린 많잖아요. 그때도 린 붙이면 약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아이린도 약인가요? 아이린이요? 우울할 때 쓰는 약이죠. 우울증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린도 약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조팝나무에 그런 스피린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걸? 조팝나무에서만 이게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뭐 나무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조팝나무 말고도 더 먼저 이걸 사용을 한 거는 2000년 전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 버드나무 잎 버드나무 뭐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빻아가지고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통증에 효과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통이 있을 때 씹거나 그걸 갖다 대고 있으면 뭐 이렇게 통증이 좀 완화가 된다. 제가 듣기로 그 뭐 고릴라나 오랑우탄도 어떤 쓴맛이 나는 그 나뭇잎만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몸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어떤 약효를 아는 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까 그 버드나무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좀 으쓱한 게 제가 그냥 뭐 버드나무 키웁니까? 버드나무 유씨입니다, 제가. 버드나무 유씨예요? 사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장군 전에 우가 시험을 봤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데 실수를 해서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가까이 있는 버드나무에 가서 버드나무 이거 벗겨가지고 다리를 칭칭 묶었다. 확실히 그 당시 우리 조상들도 특히 청년 이순신도 버드나무의 효능을 알았다. 그래서 유한수 교수님께서는 버드나무 유씨다. 예. 영어 이름은 뭐 아스피린 유라고 부르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약도 특허가 있지 않습니까? 약의 특허가 있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2년, 25년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개발하는데 썼으니까 엄청난. 그래야지 이제 신약을 만들려고 애를 쓸 테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걸 뭐 예를 들어 20년이다, 22년이다 다 적용받는 경우 되게 드문 게 또 이게 약이 승인되고 나서 판매가 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고 나가지고 뭐 한 10년 만에 특허 만료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기 때문에 이 특허를 냈을 때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IL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이제 그 염색약을 만들던 그런 회사예요. 아 진짜? 그때 당시에도 염색약이 있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만들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아르투어 아이헨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재밌다. 이게 약간 재미도 있고 약간 좀 비극적인 요소가 있는 게요.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약이잖아요.
이 아이엔 그린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이분하고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분이 둘이 사실은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랩 동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이분들 말고 드레저라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바이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자기 실험실에서 나온 모든 약은 내가 로열티를 가져가겠다. 네. 아까 이제 아이언 그린이라는 분은 유태인이어가지고 뭐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나중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뭐 드레저하고 호프만한테만 아스피린에 대한 공로가 자꾸 돌아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책으로 내자. 책으로 냈는데 책으로 내고 나가지고 이제 바로 또 사망을 했어요. 아마 수용소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분 많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덮어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좀.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70년대 이제 뭐 초등학생 이럴 때인데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스피린 선전을 어떻게 했냐면 오, 선전이 있었어요. 예, 뭐 아주 귀에 쏙 박히는 카피라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인도 먹는 감기약.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폴로 우주선 그게 뭐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때였는데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갈 때 뭐 감기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 떨어지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약을 가져가는데 그게 아스피린이다. 이게 그당 셀링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카피라이트의 인상을 주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존하는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아까 그 돌아가신 그 유태인이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이름 기억 안 나시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여기까지만. 아이언 그린. 예.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운 것도 약간. 근데 이름은 낭만적이에요. 예. 독일어로 아이해하는 그러면 떡갈나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린이 이제 푸르다, 네. 녹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푸른 떡갈나무. 네, 푸른 떡갈나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스피린주. 아까 그 그림에서 저희가 그 추구기가 있었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에디슨인 것 같은데 그 에디슨이 그 그림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스피린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그 아스피린을 만들려고 할 때 페놀이라고 하는 어떤 물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페놀이 1차 세계대전 때 각종 뭐 무기를 만들 때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페놀이 화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요. 예. 중간 물질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놀을 가지고 무슨 폭약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페놀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도 중간 재료로 이걸 원료로 쓸 수 있고 또 페놀 자체는 소독약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드는데 이제 원료로 쓸 수도 있어요. 전쟁 때문에 폭약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페놀을 돌리다 보니까 아스피린이 이제 수급이 좀 불안정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생산을 중단한 때도 있었죠. 에디슨이 추금기에서 이제 재생을 하는 그 디스크 만드는데 페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루에 뭐 12톤씩 페놀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양보다 매일 3톤씩을 더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면 이제 더 만드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이 남은 페놀을 갖다가 이제 독일 회사한테 판매를 해서 독일 화학회사에서 이 페놀을 다시 살리실산으로 바꿔서 그걸 이제 그 아스피린을 만드는 제조사 바이엘에다 다시 판매를 하니까 바이엘은 그걸 가지고 또 아스피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이 됐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스피린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이 진짜 없는 약 중에 하나, 가장 안전한 약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알려진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살리실산의 어떤 그런 위장 장애 같은 부작용을 많이 줄여는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경쟁자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다른 소염 진통제들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위장장애 좀 심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사실 이제 바이엘에서 엄청 홍보하고 뭐 이제 유럽 전역에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었어요. 이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중도 사용하는 거에 좀 더 친숙해지고 또 사용 방법도 좀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약을 이제 처방 없이 그냥 약국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 약품으로도 바뀐 거죠. 그러면 그 출혈이 약간 있을 때도 아스피린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앞뒀다든지
예. 임신을 했는데 출산이 가까웠는데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아스피린 먹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면 수술을 하면 출혈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응고가 잘 안 되면은 출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스피린 물어보는구나. 네. 엄청난 정보를 또 알았네요. 예. 이거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네. 유익하네요. 네. 아 정말 오늘 두 분께서 주신 정보가 머리에 쏙쏙 박힐 정도로의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설명을 해줘서 이게 이제 미담도 제가 잘 안 믿는데 예, 예. 쏙쏙 뭐 머리에 들어갔자 네네. 의심이 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같이 풀어보시죠. 예. 아스피린은 이제 개발자로 알려져 있는 그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분 말고 내가 아스피린 개발했다. 아까 연수 교수님이 나한테 이거 물어봤었는데. 라고 주장. 그 유태인. 네네. 그분, 아직도 IM 그라운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IM 그동안 힌트를 있지 않았어요? 푸른 떡갈나무라고. 그러니까 푸른 떡골나무. 예. 푸른 떡골나무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렵나? 아이헨 그린. IM 그린이에요. 그린. IM 그린. IM 그린이 아니고 아이헨 그린. 우리가 그 펠릭스 호프만만 기억하면 예. 역사의 그 어떤 그 희생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 아이헨 그린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하고요. 그럼 또 저도 한번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유 교수님께서 퀴즈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사람 이름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 이름인데. 그래요? 아스피린 투약을 막아서 오히려 환자에게 좋은 아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러시아의 이상한 무슨 푸틴이었어요? 예. 그쵸? 푸틴. 예. 그쵸? 무슨 푸틴일까요? 경험자. 푸틴인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 네자였어요. 예. 스푸틴. 맞아요? 네 글자 중에 세 글자를 맞췄는데. 스푸틴이가? 아닌가? 도레미송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스푸틴. 라스푸틴인가요? 라스푸틴. 라스푸틴. 너무 올라갔다. 자, 약은 과학이다. 정말 재밌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약이 있다 그러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지 말고. 그거 괜찮네요. 약은 과학이다 해서 약 없나? 마침 당 떨어졌는데. 근데 뭐 나도 이제 100% 못 맞힌 건 아니니까. 시스푸틴. 그죠. 75% 맞았으니까 요거 딱 75%만 먹을게요. 그 약대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무서운 교수님이 쾅쾅 치시면서 아스피린이 두통일 때 몇 밀리그램, 생리통일 때 몇 밀리그램, 치통일 때 몇 밀리그램 쓰는지 알아? 모르지? 그래놓고 무슨 약대생이야 하면서 쾅쾅쾅. 근데 아직도 제가 외우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혼났는데도 몰라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이 들어가면 약 이름 느낌이 들어오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안티피린 제약회사에서 아이돌 만들면은 그 멤버 이름을 다 닌자를 쓰겠네요. 저희 회사는 아이돌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약회사 한번 도전해 보시죠.